첫 번째 일동 2022년도에 준공한 물건인데 매가가 19억이라고 돼 있는데 보증금이 7억 8천, 융자가 10억, 실투가 1억 2천. 총 수입이 747만 원 나가요. 그렇죠. 네. 아동인데 요거는 금액이 낮아요. 17억 8천. 그리고 융자는 더 높아요. 13억 4천인데 얘는 전세가 많이 있지 않아서 총 수입은 1,025만 원. 그리고 1동하고 4동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 6, 7, 8이 있어요. 6, 7, 8. 네. 이제 1, 4동은 우리가 앞라인에 있는 거고 6, 7, 8은 그 뒤쪽 안쪽에 있는데 6, 7, 8이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 건물 뒤편에 있어. 네. 뒤편에 있어서 조금 더 싸게 내놓은 거고 융자는 이건 은행에서 뽑기 나름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뽑아 놓으신 건데 여기서 질문. 지금 여기가 보면 대출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원래는 다가구를 가지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이다, 5억이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뽑고 그 다음에 전세를 몇 개 끼는 경우 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가구에 보면 보통 그렇죠. 보면 전세가 뭐 한 5억 정도는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네. 전세를 끼고 나면 요즘 전세 내주기도 힘들고 전세 넣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이 시딱 등기로 다 시딱 등기로 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뽑고, 그러니까 대출은 좀 많아서 내가 이자 내는 부담은 좀 있지만 수익으로 어차피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줄이고 세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담을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의 다 비슷하니까 6, 7, 8은 비슷하지만 하나만 내가 읽어보면 매매가 17억 5천에 보증금이 1억, 그 다음에 융자가 14억, 그 다음에 실투금이 2억 4,900, 2억 5천 정도 되는 거고 총 수입은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540만 원 정도 나오고 465만 원이니까 여기서도 한 40만 원 빼면은 420만 원 정도 실제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의 계산인데 이거 연식은 2023년 다가구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레인지니까 비슷하게 보고 얘랑 세 개를 한번 보자고요. 봤는데 얘는 실투금이 가장 적어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융자가 10억이야. 융자는 또 적어. 매가는 되게 비싸. 왜? 앞에 있고 1층 상가도 있고. 그렇죠. 좋은데 얘의 단점은 앞에 있어서 좋은데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안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샀다가 전세 빼주려면 좀 무서움이 있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대표님처럼 뭐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입자 뺐는데 안 나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그래서 요즘 또 전세 사기가 막 급증하게 돼서 여기 뭐 보증보험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뺐을 때 이 나갈 때까지 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할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좀 많이 껴있는 것보다는 4동이나 6동이 더 유리할 것 같아. 지금. 근데 1동도 방법은 있어요. 지금 이게 실투자금이 1억 2천이잖아요. 이 1억 2천을 내가 만약에 실투자를 한 3억이나 정도 한다.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전세 세입자들을 한 명 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신탁 등기로 돌릴 수 있어요. 이건 신탁 등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신탁 등기 안 돼. 이거는 지금 또 전세가 들어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럼 만약에 신탁 등기를 걸어서 예를 들어 이게 15억이 잡혀버렸다. 그럼 거꾸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 건물 사람들 등기 치면은 이 사람들 내보내는 거지. 이 사람들 내보내고. 그래서 안 한 거다. 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빼고 전환할 수 있는 거야. 전화할 수 있어요. 해주실 수 있는 네, 거야. 그럼 보증해 줄 수 있는 네, 거야. 네. 그럼 나중에 이게 뭐 매매는 항상 그렇잖아. 어. 대출 승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잔금을 치르게 되잖아. 그럼 얘네는 신탁이고 얘는 신탁이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10억밖에 대출이 안 됐는데 네. 다른 거 레인지로 봤을 때는 네. 최소한 14억, 13억 5천은 그렇죠. 된다는 얘기잖아. 대출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3억 5천 정도나 4억 정도는 신탁에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는 네. 그걸 뽑아서 얘네들 빼주는 날짜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 요거 두 개 빼는 조건으로 신탁으로 전환해서 그 돈을 깨는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럼 안전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거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요것도 만약에 계약할 때 특약으로 신탁할 때는 뭐 신탁으로 전환해서 전세 빼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요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진짜 1억 2천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래서 전환하면은 14억까지 대출이 된다라는 거죠. 신탁으로. 그리고 요거는 13억 5천 대출, 14억 대출 되고 뭐가 좋은지 내가 따져보진 않았어요. 따져보진 않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인들이 직접 한번 따져보셔서 이게 요즘에 다가구 건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대출이 안 돼서 실투금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사기 제도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 지방은 모르겠지만 이 지방에는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사기가 기존에 사기가 어려운데 이 대표님은 그거를 알고 신탁으로 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신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금융권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신탁으로 전환을 해 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을 지으시고 월세 받으시다가 이제 매물로 또 내놔서 팔고, 근데 이미 이게 1년 정도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 직원분이 계속 세를 주고 관리를 해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업자가 팔으려고 탁 기획해가지고 업계 약속 쓰지 않았다는 건 영상 보시면 검증이 될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업계 약속을 쓰거나 됐다면은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수수료를 줬는데 대표님 아까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았어. 수수료 낸 것도 보면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 수수료만 납부하면서 건물을 관리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년만 지나보면 이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 금방 알수 그렇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왜냐면은 한 건물만 졌고 팔았다면 할 수 있겠지. 아예 그래도 안 하죠. 그래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평택에 법원 앞에요. 네. 그쪽 앞에 원룸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물건을 보러 제가 한참 많이 보러 막 그때 엄청 졌어요. 원룸을 거기가. 거기가 그때 그렇게 안 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내가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부풀려지지 않는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 업에 계신 분들이 루틴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필터링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묻어있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라 마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한테 아니 사라고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아니 이거는 물건을 보러 온 거고 그럼 사셔도 되는데 제가 돈 받고 영상 찍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분이 있어서 놀러 와서 이 건물 원룸을 지셨다고 하시길래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와서 이 건물들 보고 안에도 들여다보고 수익률표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지셨을 때 처음에 저한테 수익률표 보내줬는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월세는 받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웃기잖아. 그래서 요거 하면 되게 어그로를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유튜브에서 야 이거 한 푼도 안 들여갖고 살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근데 월세가 나온다고? 이자 내고도 나온다고? 이게 영상의 포인트였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났잖아요. 찍기로 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바빠가지고 못했어. 그리고 나서 왔더니 새가 또 바뀌었어. 그게 이 건물이었었죠? 네. 일동. 전세 1억 7천에 하나 나갔죠. 하나 나갔어. 네, 나가고 월세로 났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투가 1억 2천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그로를 이걸로 딱 끌어가지고 네. 야 한 푼도 안 드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현금흐름이 나온다. 그렇죠. 는 거를 보여주려고 네.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은 실제 과거의 월세예요. 그건 아셔야 돼. 과거의 월세야. 이거는 정확하대. 틀린 값이 아니래. 계약서 다 보여줄 수 있고 실제 계약한 사람 다 동의 얻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과거야. 1, 2년 전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지금 계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의 평택 사항도 이해하셔야 돼. 무턱대고 1억 2천 나 있으니까 당장 사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과연 미래 가치가 있느냐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큼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투자 원칙이 있잖아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들어오는 것에 투자해라. 맞죠?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와요. 한 푼도 안 들여도 들어오고 1억 2천 원 투자해도 360만 원이 들어와.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럼 이걸 갖고 있었는데 향후에 10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내가 이걸 팔으려고 해. 그랬더니 19억에 샀는데 15억에 팔아야 되면 4억 날려먹은 거야. 그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역의 미래의 잠재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점점 인구가 감소해 나가면서 점점 쇠약해서 월세가 점점 다운될 건지를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예측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말로 제가 한다는 건 그건 전쟁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사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재미있는 물건이고 이게 너무나 기존 주택에서 신축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게끔 해놓은 부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잘 해놓으신 거는 신탁이다. 요즘에 건물을 살려고 하면 방배기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상품이 살 수 있는 구미가 땡길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하실 때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하니까
그 정도의 레인지로 싹 맞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건물도 보고 건물 지시는 또 철학도 보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홍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한번 그래도 PR을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렇죠.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강 대표님 만나서 제 건물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이 K1 빌리지는 제가 이 집을 짓기 전에 한 3년 전에 땅을 샀는 겁니다. 땅을 사서 그동안에 허가되고 개발하고 이래서 제가 도시가스까지 제가 사비를 해서 다 끌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건물이 등집에서 저렇게 싸나 하시겠지만 그만큼 제가 원가를 확 줄였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작아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이 수익률은요 지금 이 평택의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시장 하에서 나와 있는 월세입니다. 근데 이 평택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 월세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한 5년 정도만 잘 유지하셔도 1년에 한 6, 7천만 원씩 이렇게 뭐 수익을 거두신다면 나중에 한 5년 뒤 되면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땅값은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건물의 감가상가가 좀 내려갑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이 한 5, 6년 유지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이 거리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 대표님 뭐 부동산도 아닌데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저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둘러보시고 또 뭐 기회가 되신다면 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소개도 좀 더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거기서 부연 설명하고 싶지 않고 이제 PR 하실 시간 드렸으니까 됐고요.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요번에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남겼었는데 제가 이제 광고성으로 만든 영상은 아니고 좀 재미있는 물건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 뭐 재미있다는 의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건물을 보러 가거나 사러 가거나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그거에서 우리 대표님은 이걸 팔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신축 건물에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서 이분들하고 이야기해 나가고 이분들한테 유도해 나가면서 이게 지금 뭐 약간 좀 속이는 부분이 있는 건지 두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살짝 영상에 녹인 거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하시고 좋은 건물 사셔서 부자가 되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